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메가변리사에서 특허법 강의 진행하고 있는 안혁 변리사입니다. 학교 공부 다닐 때도 뭐 이제 보고서 같은 거 쓸 때 아니면 뭐 이제 코딩 같은 거 할 때 챗GPT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앞으로도 아마 기술 내용 물어볼 때 여실히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챗GPT가 변리사 1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특허법을 학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 저도 10분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특허법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과목과의 관계 같은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챗GPT가 이제 해준 답변이랑 한번 비교해 보면서 제가 추천드리는 공부법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분석을 하건데 9월에 만약에 특허법 공부를 시작하신다면은 좀 단호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살짝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3월에 보통 이제 민법 하시면서 7월에는 기본 강의를 적어도 시작을 하셨어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9월에 특허법 진도를 처음으로 나가시는 거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게 1, 2, 3, 4주차 해가지고 특허법을 전체적으로 보겠다라는 건데 심지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월까지 그 기본 강의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번 25년 시험을 대비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살짝 진도가 늦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9월부터 10월까지 이 계획을 잘 짜줬는데 챗GPT가 이제 합격을 위해 접근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9월, 10월을 이제 한 묶음으로 묶어가지고 10월까지 있는 이 내용을 9월에 끝내시는 게 맞고 10월부터는 이제 상표랑 디자인보호법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기본 강의를 나가시면서 이제 10월에는 특허법 기출문제 위주로 학습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에 기출문제가 어느 정도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출문제 공부를 끝내고 다시 뭐 교과서 회독을 진행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사실 시험 자체가 조금 이제 러프하게 공부하셔도 됩니다. 기본서랑 기출문제 계속 순환하시는 거예요. 순환하시고 이제 학원에서 열어주는 모의고사 수업이 있다면 11월에는 모의고사도 신청 한번 해보시면서 현장감도 느껴보시고, 모의고사에는 보통 기출문제가 아닌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 보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유형도 나올 수가 있겠다, 내가 어느 부분이 취약하겠다 라는 거 11월에 잡아주시고 12월부터는 이제 이때쯤에는 아마 거의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최신 판례 강의 진행해 주실 것 같은데, 이때 최신 판례 강의 보시면서 짧게는 3개년 내지 길게는 5개년 동안 어떤 특허법에서 뭐가 이제 이슈가 된 판례들이 있었고, 이제 그런 게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화가 되겠다라고 하는 최종 정리 강의 같은 거 들으시면서 1월에는 이제 여러분들만의 온전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 챗GPT는 이렇게 의견을 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허법 다 어려워요. 이제 챗GPT가 범위 해석은 어떻게 하는지, 청구 범위 해석 어떻게 하는지, 균등론이 어떻게 뭐 적용되는지 이런 것도 얘기를 해주고 있고, 침해 판단 해가지고 직접 침해랑 간접 침해를 나눠주고 너무 좋습니다. 답안지도 이렇게 적으시면은 괜찮은 점수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1차랑 2차로 나눠봤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1차에서는 사실 이 내용 비교적 쉽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1차 저희 OX만 알고 있으면 돼요. 따라서 판례의 그 깊숙한 내용까지, 디테일들까지 캐치하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 권리 범위 해석과 침해 판단과 관한 내용들은 대부분이 다 판례로 이루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이 판례의 정오만 아시면 돼가지고 1차에서는 전혀 어렵지가 않은 부분이다. 챗GPT님은 아마 2차를 포커스를 맞추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2차에서는 당연히 어려운 부분 맞습니다. 따라서 2차에서는 사실관계 같은 것도 이제 시간이 되시면 가끔씩 읽어보시면서 공부 진행하시고, 구조적으로 답안지를 쓸 때 저희가 좀 기계적으로 쓰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유형의 어떤 문제가 나오면은 기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답안지를 써나가겠다라고 하는 체계성을 가져가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좀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크게 당황하지 않고 자기가 하던 대로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당황하지 않는 게 2차에서는 가장 그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저도 이제 수험생이 어떤 시절이 있으니까 제 경험에 빗대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민법은 일단 절차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습니다. 근데 이제 특허법에서 처음으로 절차적인 내용을 이제 배우시면서 이제 2차로 넘어가셔가지고 민사소송법을 통해서 뭐 소송구조 같은 그 내용들을 배우면서 이제 절차법이란 게 이런 거구나, 그렇게 느낌을 잡아가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1차가 초시이신 분들은 사실 절차법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를 못하고 들어가시는 경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토요권에서 뭐 이제 신규성
진보성 이런 거 하면서 발명이 동일한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와 발명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새로운 발명을 창작할 때 그 새로운 창작이 쉬운지 안 쉬운지를 판단하는 걸 저희가 이제 배워가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저희가 법을 공부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기술 내용은 저희가 배우지를 않습니다. 2차 시즌을 가면은 기술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가끔 말씀드리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술 내용 자체가 시험으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르쳐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은 기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은 이 법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해도 부족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다 아울러야 된다는 그 애로사항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그냥 긴장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되 좀 이제 과목에 대한 애착을 좀 이제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2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시험을 이제 치르시게 될 건데 2월은 좀 쉬셔도 돼요. 지금 9월부터 해가지고 2월까지 시험 날까지 열심히 달릴 거기 때문에 2월부터 3월은 최소한 뭐 일주일 뭐 내지 사흘 나흘이라도 좀 쉬시는 것을 바라겠습니다.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 1차 공부를 진행하시면서 민사소송법 진도를 안 나가신 분들이 훨씬 많을 거다라는 가정하에 한번 말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민사소송법. 가장 점수를 잘 주는 과목은 여전히 민사소송법인 게 맞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의 그 중요함, 중대함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훨씬 크다. 따라서 3월부터는 민사소송법 기본 이론 강의를 최대한 빠르게 2주 내에 끝내시겠다 라는 이제 계획을 잡아주시고, 저희 뭐 곽준일 변리사님 기본 강의가 그렇게 길지 않으신 편이거든요. 그거 들으시면서 진행을 하시면은 충분히 2주 안에 끝낼 수 있다. 저도 그래 봤고요. 제 이제 동기들도 그래 봤으니까 경험자로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특허나 상표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루트가 나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답안지 작성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배양하시든지 아니면은 기본 강의에서 사례 강의를 이제 다 듣고 그렇게 이제 답안지 작성 능력을 배양하시든지, 이렇게 트랙이 두 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각각 이제 장단점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기초 GS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써보시는 거이기 때문에 아, 내가 시험장에선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있겠구나 라는 현장감을 기르는 데는 기초 GS가 훨씬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례 강의가 이제 모의고사 강의에 대응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GS 강의도 그렇겠지만요. 따라서 기본을 충실히 가져가시는데 좀 더 이제 초점을 맞춘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1차 때 좋아했고 잘했던 과목은 기초 GS를 한번 써보시는 것이 어떨까? 또는 내가 1차 때 좀 부족했던 과목, 아니면 내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과목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 강의랑 사례 강의를 병행하는 그런 식의 공부 방법을 채택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제 저희 4월부터 6월까지 GS 시즌입니다. 이제 기초 GS는 저희가 그 답안지를 처음 작성해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공해드리는 강좌이기 때문에 2문제만 나가고 나머지 시간은 저희가 이제 기본 이론 강의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학원가에서 이제 커리큘럼이 진행되어 왔는데요. 4월부터는 동차든 기득이든 또 NC 분들이시든 상관없이 모두 GS 시즌에 4문제 2시간의 모의고사 수업을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시험장에 갔다, 시험장에 이제 내가 왔다라는 마인드로 계속해서 적어 보시고, 그리고 동차 때는 어차피 다들 잘 모르실 거예요. 이제 암기도 잘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처음 작성해 보는 거다 보니까 논술형 시험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이걸 어떻게 적지라는 생각도 드시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4월부터 6월까지 열심히 GS 적으시다 보면은 7월 시험 날에 충분히 20페이지 다 적으실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7월에는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하루에 2문제는 이제 50점 분량입니다. 50점 분량은 꼭 써볼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동차라는 가정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동차가 이 7월에 계속해서 시간을 내가지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상 계획은 했었지만 거의 지키지 못한 그런 저와의 약속이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꼭 하루에 2문제 정도는 써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문제라고 하면은 1시간밖에 안 돼요. 그래서 1시간만이라도 꼭 투자를 하셔가지고 이제 쓰는 감각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올리면서 이 챗 GPT가 짜준 학습 계획 좀 이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너무 좋은 말들인데
챗GPT가 시험을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할 수 있는 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겪어본 사람이 더 잘 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챗GPT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제 AI의 그 차가운 AI의 사고 방식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다르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의견을 갖고 있어가지고, 정말 이렇게만 지키면은 합격하는 정말 무리가 없겠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시고,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니까 스스로 잘 조절해 가시면서 페이스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으로서의 GPT 활용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활용도가 되게 무궁무진한 툴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특허법 조문 같은 거를 한번 넣으시고 뭐 기간 같은 걸 정리해줘 라고 하면은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는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한번 올리면서 이제 답변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인데, 답안지 검사를 해주는 항리사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도 이제 가끔 최신 선고된 판례들은 모르다 보니까 강사가 아니면 캐치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GPT에 물어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상표법을 채점하던 친구였는데 뭐 유사 판단과 관한 판례를 알려줘 라고 이제 GPT한테 물어본 거죠. 근데 GPT가 어떤 식으로 답변이 왔냐면은 레고캠 바이오라는 사건이 있다라고 하면서 판결 내용을 이렇게 읽는데, 이게 아무리 보니까 제 기억상엔 이게 몬테소리 판례인 거예요. 그래서 그 판결 번호를 그대로 쳐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몬테소리 판례였다. 그래서 GPT가 하는 말이라고 절대 다 맹신을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뭐 이제 완전히 사실관계가 다른 판례를 제공해 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5개념을 제공해 준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이제 궁금하신 게 생겼다라고 하시면은 그런 판례 내용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꼭 강사 내지 이제 선배 합격자들을 통해서 한번 질문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 GPT를 활용하는 영역은 정리 정도의 영역에서 끝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직 갖고 있습니다. 1차 이제 기본 강의는 다 들으셨을 거라는 전제 하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면은, 객관식 강의는 이제 필수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택으로 만약에 객관식을 내가 혼자서는 회독을 못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내지 조금 더 자세한 해설을, 라이브한 해설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천드리는 거고, 이제 기본 강의 내지 중급 강의를 다 완강하신 후에 모의고사 강의는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능력, 뭐 실전 감각 같은 거를 꼭 길러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꼭 최종 정리 강의를 가져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험 자체가 경향성이 없는 게 경향성의 시험이지만, 그래도 하나 꼭 반드시 말씀드리고 넘어갈 게 있다면은 최종 정리입니다. 그 해 내지 최근에 뭐 3개년, 5개년으로 선고된 판례들이 가장 출제 확률이 높기 때문에 최신 이제 선고 판례들을 정리해주는 최종 정리 강의를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2차로 넘어가셔가지고 2차 커리큘럼이 진행이 될 텐데, 이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동처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시간이 없는 분들이시겠죠. 기초 GS 꼭 들으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괜찮다 하시는 분들 판례 강의 같은 거 한번 들으시면서 각 판례에 세밀한 사실관계 같은 거를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GS 열심히 수강해 주시고 GS 복습 많이 해주시다가 7월에 최종 정리 강의로 딱 2차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커리큘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5, 6주차도 있고, 심지어 저희가 시험이 7월인데 8월에 최종 정리랑 실전 대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제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할지